자, 정부에서 지방 별장을 하나 사래요. 그러면은 주택수를 완전히 다 빼주겠대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주택수 빠져요. 그래서 세제 혜택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지방 별장이 그냥 아무 데서나 사면 안 되고요. 소위 말하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래요. 야, 이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라고? 지금 만만치 않은데? 지금 인구가 많은 서울 수도권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 자, 이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그래서 4월 15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약된 내용을 보면은 뭐 현황 아시겠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를 이렇게 정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생활 인구는 뭐냐면 정주 인구,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구 확대에 착안해가지고 세컨드 홈, 아까 말한 별장을 사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 파격적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방문 인구, 그러니까 이쪽에 연관이 없는 사람들도 방문해가지고 좀 뭔가 지방을 활성화시키겠다. 인구 감소 지역을. 그러면 어떤 게 딱 떠오르니까 여러분, 뭔가 휴양, 관광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주 인구, 지역의 인력 부족이 심하니까 외국인 등 지자체의 인력 유입 요구에 증대해가지고 외국인 정착 지원을 추진하겠다. 이게 세 가지인데 우리는 첫 번째 생활 인구 요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딱 캡처해 놔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죠. 어떤 세제 혜택들이 있는지. 다만 조금 김 빠진 이야기를 제가 좀 먼저 시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될 것 같은데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김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자, 데일리 뉴스 572번 2개월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인데 인구 감소 세컨드홈 지금 이거거든요. 별장. 그런데 저라면 이거 안 하고 차라리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회발전 특구에 있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을 하면은 세제 혜택이 비슷하면서 오히려 위치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정도면 팀킬 아니냐. 왜 같은 정부에서 나왔는데 이게 서로 카니발리즘이 생기는 이런 거를 하냐. 그래서 야, 좀 그랬는데 일단 한번 내용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우리는 생활인구, 방문인구, 정주인구 중에서 특히 생활인구 세제 혜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 세컨드홈 활성화, 자, 특례 지역이 어디냐? 인구 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되, 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접경 지역 그리고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하겠다. 자, 접경 지역이 뭐예요? 붙어 있는 곳 어디랑? 저 위에 북한하고. 그래서 인천 강화군, 옹진군 아니야? 경기 연천군, 그리고 광역시에서 시골스러운 녀석 군 지역, 대구 군위군 요런데. 그러니까 광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광역시 중에서 군 지역만 포함하겠다. 향후 인구 감소 지역 변경 세컨드홈 특례 적용 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홈 제도도의 필요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황 보고 이게 맞춰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역은 그렇다 치고 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냐? 이 특례 지역 내에서 공시가격의 4억, 이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 공시가격 4억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통상 시세가 6억 이하. 그러니까 86에 4, 76에 4니까 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보다 좀 낮게 봤네요. 그쵸? 76에 42니까 4억 2천이니까. 그래서 공시가격 4억이란 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이다. 요때 나왔거든. 자, 그리고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매수하는 소유자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기존의 1주택자가 특례지역, 여기서 말하는 특례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기존의 2주택자다. 그러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뭐 관심도 없어요. 해당도 안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뭐 굉장히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뭐 특례 비적용 지역이 있고 세컨드홈 특례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볼까요? 내가 기존 주택이 특례 비적용 지역이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규 주택을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맞게 샀다. 그러면 적용 오케이라는 거지. 뭐 이건 어려운 게 없죠. 그런데 기존 주택이 특례 지역이야.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지역이야. 근데 신규 주택도 또 샀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너무 예쁜 거죠. 야, 이 녀석이 우리 입장을 어떻게 알고 두 개나 사냐.
혜택 주겠다 이거죠. 자, 그런데 기존 주택의 특례지역 A예요. 그런데 신규 주택도 특례지역 A야. 이러면은 적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왜 그럴까요? 약간 이 A 지역이 혹시라도 투기 수요가 좀 몰려가지고 이렇게 다 몰아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겠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찍어도 내가 뭔가 확실한 어떤 확신이 있어서 여기는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만 사십시오. 자, 그리고 기존 주택이 세컨드홈 특례지역 얘를 먼저 사버리고요. 특례 비적용지역,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하고 뒤집어진 거야. 순서만. 그래도 적용 안 하겠다라는 거죠. 약간 농어촌 주택하고 비슷해요. 농어촌 주택, 그 주택수 빠지는 것도 내가 일반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을 사야 돼. 농어촌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 사면 안 돼요.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적용 사례 예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도권 12억 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금년 5월 인구 감소 지역 충북 B군 시골이죠. 주택 공시가격 4억 이하짜리를 구입했다. 이 경우에는 1세 주택자로 인정해주겠다. 왜냐하면 충북 B군에 있는 주택은 아예 다 빠져버리니까. 근데 이건 진짜 다 빠져요. 뭐 재산세, 취득세, 뭐 종부세, 양도세 다 빠집니다. 괜찮아. 근데 요 B군 충북에 있는 주택이 올라줘야 되거든. 자, 인구 감소 지역 경북 C군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시 동일 C군의 주택을 추가 구입했다. 그러면 이때는 특례 적용 안 해서 2주택자로 보겠다. 이거는 뭡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경북 C군에 있는 걸 왜 두 개나 사냐는 거죠. 하나만 사라. 야, 이게 취지는 동감하는데 약간 좀 뭔가 굉장히 빡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인구 감소 지역 전남 2군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FC가 바로 옆에 있는 전남 G군의 주택을 추가 구입했다. 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례 지역을 두 개나 샀다. 그렇다고 두 개를 다 빼서 무주택으로 볼 수는 없겠다. 그래서 1주택자로 보겠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세금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신규 취득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기존 1주택자는 취득가 9억, 양도가 13억, 그러니까 지금 4억이 오는 거야, 4억이.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비과세 되죠? 자, 비과세 되는데 12억 넘었으니까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는 세금 나오는데 이거 몇십만 원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그냥 비과세 받으면은 세금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양도가 13억짜리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이면 공시가격 현실율이 얼마예요? 9 나누기 13 하니까 69%딱 70% 맞췄네, 지금. 대략 그 정도 나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특례 지역에 속하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공시가 4억짜리를 산다는 거죠. 4억 이하를 사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요건 맞췄어, 안 맞췄어요? 맞췄잖아요. 지금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랑. 요 특례 비적용에서 세컨드홈 특례 딱 샀으니까 적용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잘 보세요. 재산세, 뭐 종부세, 양도세 다 혜택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을 안 하고 현재 상태로 그냥 가버리면은 재산세는 어떻게 되냐? 기본 세율이 적용이 돼요. 왜냐면 2주택이니까. 자, 그래서 기존의 1주택 229만 원이고 신규 1주택 여기 인구 감소 지역 76만 원이 나와서 305만 원이 나오는데, 관련된 내용이 통과가 되고 특례 세율이 적용이 되면, 관련된 내용이 통과가 돼서 특례 혜택이 적용이 되면 나중에 산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도 1주택자로 봐요. 1주택자로 되면 뭐가 좋냐? 특례 세율이 적용이 돼요. 과표 구간별 0.05%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가 아니라 43에서 45, 이게 더 내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1주택자가 135로 내려가고 신규 1주택도 76만 원밖에 안 나와. 그래서 211만 원 나온다. 그러면 94만 원이 세이브돼. 나쁘지 않죠? 자, 두 번째, 종부세가 문제지.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이 두 개지 않습니까? 1세대 2주택. 그러면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9억이죠. 그리고 세액공제, 장기, 고령자, 최대 80%까지 되는 거 세액공제 적용 안 되죠. 그러면 75만 원이 나온다는 거지. 세금이. 왜 75만 원이 나오죠? 공시가 9억, 공시가 4억이니까 13억. 13억인데 공제금액이 9억이니까 초과된 4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와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혜택을 주겠다. 특례 적용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주택세를 빼버려요.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그러면 1주택자로 봐서 기본 공제를 12억까지 올려버립니다. 단독 명의인 경우에. 그러면은 13억에서 12억 빼니까 초과되는 게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고령자 장기 보유자 아까 말씀드린 세액공제 추가 80% 받아버린다. 그러면 거의 세금이 4만 원까지 줄어버려.
종부세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거지. 자, 이제 양도세, 마지막 양도.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우리가 소형주택, 그리고 지방중공업 미분양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했죠. 그 녀석은 종부세 중과재산, 그리고, 양도세 중과재산 주택수에서 빠져요.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죠. 복잡하고. 자, 그런데 이 세컨드홈,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어떻게 되냐? 기존 1주택하고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사면 2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아닌 한 비과세가 안 되고 그냥 기본세율 적용되는 거죠. 물론 양도세 중과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부 특별공제 30% 최대 15년 보유했다면은 가량 갈 수는 있어요. 여기 30년 보유했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 이 주택수를 아예 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존 1주택자 하나로만 봐서 비과세 한도를 12억까지 적용을 하고 요 12억이 양도가 그냥 12억까지만 갑니다. 그러니까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1세대 1주택 장기부 특별공제 표 2 장특공 80%가 곧바로 적용되겠죠. 왜냐하면 30년 보유 거주했으니까. 그러면 세금이 8,551만 원이 아니라 종전주택 팔면은 22만 원 나오고 그냥 끝납니다. 아예 주택수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주택수 빠지는 거를 소형주택 그리고 지방중공업 미분양에 넣었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라도 좀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거기는 안 넣었잖아요. 대신 세컨드홈 얘만 넣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딱 한번 세제택이 좋으니까 살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이에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래. 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가 될 거냐? 대충 예상되는 곳들을 보도자료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 계획. 아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세제 혜택, 두 번째 관광산업 활성화, 세 번째 외국인 노동 한다면서요. 한번 볼까요? 제천 의림지 관광 휴양용 리조트, 청풍 호반 익스트림 파크, 또 단양이네요. 시루섬 관광 레저타운, 경북 영주 댐 복합 휴양단지, 경남 하동 사업명은 미정, 경남 남해 대지포엘리스 온천단지,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전남 고흥 식스센스 태양의 섬, 전북 고창 종합 테마파크. 다 시골이죠. 다 시골. 서울에 하나 갖고 있고 관광 휴양지 플러스 좀 이렇게 시골스러운데 한적하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세컨드 홈을 하나 사서 세제 혜택도 받고 이거 하실 분. 근데 이게 저는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굉장히 좀 나이브하다, 순진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장이라면서요. 별장이라면서. 자, 별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비워뒀다가 가고 싶을 때 뭐 여름 휴가 때라든지 그럴 때 내가 가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잠깐 쓰기 위해서 집을 거의 1년 동안 비워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단기 임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단기 임대가 될까?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이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좀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마침 내가 서울에 있는 집이 있고 얘를 팔긴 좀 아깝고 이런 약간 시골스러운 데에다가 하나 사두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땡큐죠. 굳이 내가 서울집을 안 팔아도 이걸 사면은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은 진짜 세제 혜택은 끝내준다. 주택수 정말 다 빠진다. 뭐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다 빠지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 녀석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녀석이 뭐다? 소형, 신축, 구축, 그리고 지방중공업 미분양이다. 이 녀석은 다른 건 빠질지 몰라도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는 들어간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살살 조금 이게 여러분들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을 보면 좋게 말하면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아주 핀셋 중에 핀셋 정책을 펴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뭐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듣고 흘리셔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자면은 어떤 정부든지 간에 부동산 안 좋았을 때 어떤 부양책을 내거나 뭔가 좋은 걸 했을 때 수도권 말고 지방에다가 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이게 반발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게 살짝 갸우뚱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방에 좀 더 정말 괜찮은 혜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감면주택 같은 거, 조특법에 있었던 거 진짜 약간 그 인구 감소지 그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지역도 별로 상관없고 그런 거 나오면은 그때 정도 되면은 좀 관심 가져보실만 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혜택이 나올 때가 정말 부동산 바닥이 완전 바닥일 때는 그럼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제 거 채널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널도 잘 안 보실 거고 이제 주식이나 이제 코인으로 가는 거고 더 관심이 좀 없겠죠. 그래서 그때 막 이런 얘기하면은 너나 사라 약간 이럴 수 있는데 과거에 정책을 보면 정말 괜찮은 게 있었고 쉽게 말해서 과거에 판교도 그랬고요, 광교도 그랬고요, 다 미분양 났었고 위례, 마곡 이런 데도 다 해가지고 가면주택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마곡에 한 4억 정도였을 때 가격이 여러 채 사신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팔 이유가 없죠. 그분 입장에서 주택수도 다 빠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약간 갸우뚱 하시더라도 관심 갖고 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소식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